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한국당 5.18 조사위원 논란입니다.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5.18 특별법 통과 반대한 인사를 진상규명위원회에 추천한 한국당. 이렇게 한국일보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권태호, 이동욱 등 3명 선정. 극우 농객 지만원 배제했지만 차기환 변호사 편향 활동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자 5.18 단체는 추천 배경이 도대체 뭐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좀 더 보죠. 여기 보면은 이쪽 밑에입니다. 한국당이 이 3명의 인물을 추천하면서 이제 추천 사유를 밝혔는데 이렇습니다.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 이게 이제 이 추천 사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논란이 가장 되고 있는 이 차 변호사가 과거에 뭐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여기 한국일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요, 5.18 민주화 운동을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악용하는 친북 세력들과 선을 명백히 긋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과 이걸 악용하는 친북 세력, 이렇게 뭔가 있는데 이걸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3명을 선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열어. 개놈이 집에 가서 애기들의 애기를 아끼라고 마장 말을 해? 왜못 열어? 왜못 열어? 잠깐만, 당신짜리 먼저 갖다 주세요. 왜 문을 못 열어? 문을 열어주면 이런 일은 아니 그게 뭐가 무서워. 제1야당 대표가 잠깐 그걸 만나고 확실히 다짐하고 가겠다는데. 이 얘기니까 듣고 관람 나갔는데 왜 못 보냐고, 왜 못해? 아니, 뭐 싸우는 것도 아니야. 네, 반발하고 있는 5.18 유가족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네 분의 의견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당이 좀 아쉽습니다. 한국당이 5.18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럽게 좀 넓은 마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데 한국당이 저런 결단을 못해서 다소 아쉬운데요. 저는 근데 그 세 분 중에 권태호 장군은 제가 좀 아는데 권태호 장군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력을 보니 차기환 변호사하고 이동욱 대표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권태호 장군은 그 한미연합사 3스타 출신의 그 작전통인데 그분은 저렇게 뭐 편향적인 시각은 안 가진 것 같고 어쨌든 나머지 두 분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한국당이 지금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광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동진 정책을 했죠. 결국 소수의 정치인이 더 넓은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걸 품어야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품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결정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쉽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이 아쉬운 결정을 왜 했을까요? 한국당은 지금 계속 보면 자꾸 위기에 몰릴 때마다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 더 가려고 그래요. 결국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고정표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보다는 중도로 나오는 편이 한국당의 외연을 넓히고 결국 나가서 집권할 수 있는 길도 넓히리라고 보는데 한국당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음표를 그냥 하나만 그리셨네요. 저는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요. 예.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표시를 하신 거네요. 우리 뭐 최경철 편집위원께서 이제 뭐 품는다는 표현을 하시고 어쩌면 뭐 동진서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아니지 않나. 과연 그럼 5.18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데자비가 있는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고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 방해하고 뭐 그런 뭐 이제 여기에 또 올라오신 한 분 같은 경우 이전에 세월호 특조위를 또 방해했다는 그런 이제 좀 얘기까지 이렇게 듣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에 부딪혔을 때 한국당이 보이는 태도가 저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데 이게 우리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뭐 은폐된 진실을 저기 보면 뭐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한다고 추천 사유에 그렇게 밝혀져 그럼 있습니다. 무엇이 은폐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럼 북한군이 정말 5.18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친북 인사들이 5.18을 과장되게 지금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물음표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당이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정파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고 뭐 동진서진의 문제도 아니고요. 역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한국당. 자, 이교환 변호사.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교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답변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 이거는 좀 이거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라고 좀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법정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닙니다. 한쪽만을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다. 판결 승복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을 양당사자가 다 승복할 수 있는가, 국민이 전체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여가 있고 왜 야가 있느냐, 왜 일방이 있으면 왜 자가 있고 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또 왜 이 위원들을 야당도 추천하게 만드느냐, 야당의 목소리를 더 들으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뭐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방해할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로지 나중에 나오는 결과가 진실로 규명되어졌을 때 그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야당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위원으로 이제 추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예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한쪽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임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다른 문제죠.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전체 국민이 다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 중에 이 사람들, 이분들이 수치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진짜 방해 행위를 한다면 그건 국민의 목소리에 묻혀질 것이고 1차적으로 또 실제로 방해했을 땐 거기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아예 그 자체에서부터 아예 뭐 본인들의 시각만 옳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방해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써놓기는 금도라고 점잖게 써놨긴 했는데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럼 왜 금도라고 쓰셨어요? 그냥 방송에 또 용어를 써놓기까지 그렇게 써놓기는 해도 진짜 어찌 보면 뭐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도 하셨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사실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뭘 규명하라는 걸까요?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학살을 당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하는지는 다 알고 있고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그거 이제와 진상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나온 것들은 도청에 헬리콥터 기사가 있었고 또 광주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다. 그건 확인이 이미 됐고 책임자가 누군지까지 명확하게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왜 이 인물들을 문제 삼냐면 이 인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확인된 사실조차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에 대해서 한 분은 뭐라고 했냐면 군인들이 지금 나가서 전쟁이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그거 부인했습니다. 일찌감치. 저게 아직까지도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또 SNS를 통해서 퍼뜨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만큼 올라와 있고 저 정상이 뭔가를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3밑으로 내려가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라고 추천을 받으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분의 의견, 뭐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